완벽하다고 믿었던 13년의 결혼 생활이 단 5분 만에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90%의 사람들은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채고도 증거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거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상황을 망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전시회는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법적 단죄이자 배신자들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한 단 하나의 완벽한 심판대입니다. 단 5분 제 아내가 집 앞 골목을 돌아 나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이 운명의 오시에 일어난 일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순간 어떻게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하게 복수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후 4시 55분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 집 앞마당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기괴한 풍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잭 마이어라는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문패 앞에는 13년 전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골랐던 퀸 사이즈 침대 매트리스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과 웃으며 식사를 하던 주방 테이블, 그리고 거실 벽난로 앞에 깔아두었던 6X8 사이즈의 포근한 양털 러그까지 우리 가족의 온기가 남아있어야 할 가구들이 마치 벼룩시장의 잡동사니처럼 길가에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구들보다 더 시선을 끄는 것은 강물건 앞에 세워진 거대한 표지판들이었습니다. 가져가실 분은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무료입니다. 이 물건들은 더 이상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륜의 악취와 깨진 서약의 오물을 견딜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 가구들을 가져가 가십시오. 저는 길 한복판에 서서 제 손으로 완성한 이 불륜 전시회를 차분히 훑어보았습니다. 침대 위에는 제 아내 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그녀의 정보와 이 침대에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된 일람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방 테이블 위에는 제가 퇴근하기 직전 바로 이 상 위에서 그들이 벌였던 파렴치한 행각들을 폭로하는 글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표지판 위에는 늑 17x 24인치로 거대하게 인화된 사진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셰리와 그녀의 상사인 그렉 앨런은 광기와 욕망에 찌든 표정으로 서로에게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우리 아이들의 숨결이 닿는 곳곳에서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시 정각, 셰리의 차가 골목 어귀를 돌아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의 간식을 사들고 밝게 웃으며 내릴 그녀였지만 집 앞의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그녀의 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차 창문 너머로 셰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길가에 정차된 수십 대의 차들과 수근거리는 40, 50명의 이웃 주민들을 지나 마침내 자신의 적나라한 사진이 붙은 매트리스에 고정되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셰리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셔 창백한 밀랍 인형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자신의 상사이자 내연남인 그렉 앨런의 정체가 만천하에 공개된 5번째 표지판이었습니다. 미첼, 프라이스, 앨런 부동산의 파트너이자 새 아이의 아버지인 그렉 앨런. 셰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오, 하나님, 제발 아니야. 정적을 깨는 그녀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은 마치 잘 짜여진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보는 관객들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셰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고 그녀의 시선은 떨리며 집 창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커튼 뒤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는 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허공에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살려달라는 애원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원망이 뒤섞여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녀를 향해 비웃음을 날리며 두꺼운 커튼을 쳐버렸습니다. 집안의 어둠 속에서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오열 소리가 점점 더 커졌지만 그것은 제게 승리의 찬가와도 같았습니다. 지난 13년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인꼬 부부였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의 파란 눈동자와 금발 머리에 반해 첫눈에 사랑에 빠졌던 순간부터 반구에 정착해 아이들을 낳고 꿈에 그리던 이 저택을 짓기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그녀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세상의 전부였고 우리 가족은 제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했던 우주는 단 한 번의 우연한 귀가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딸 셸비가 학교에서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집으로 달려왔던 그 목요일 오후, 저는 제 전용 주차 공간에 뻔뻔하게 주차된 낯선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서늘한 기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던 그 감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픈 딸을 차에 둔 채 집에 벌레 소독 중이라 냄새가 독하니 잠깐만 기다려라고 생애 첫 거짓말을 하며 아이를 따돌려야 했던 그 비참한 아버지를 아십니까? 그 순간 제 안에 다정한 남편은 죽었고 오직 치밀한 복수기만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잔혹한 전시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셰리는 제가 단순히 화가 나서 가구를 내던진 줄 알겠지만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안보 전문가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집안 곳곳에 어떤 눈과 귀를 심어두었는지 말입니다. 그녀가 거실에서, 주방에서, 그리고 침실에서 내뱉었던 그 역겨운 신음소리와 저를 조롱하던 대화들이 단 한마디도 빠짐없이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녀가 그렉 앨런에게 당신이 내 남편보다 훨씬 대단해라고 속삭이던 그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제가 확보한 그 결정적인 녹취록에는 어떤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의 기록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커튼을 닫고 방 안의 침묵 속에 잠겨 있자니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증오하는 별개로 13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셰리는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미인은 아니었지만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묘한 매력을 가진 여자였죠. 157cm 정도의 아담한 키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부드러운 금발, 그리고 무엇보다 깊고 푸른 눈동자가 저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첫눈에 반했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제 모든 진심을 쏟아부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도 저를 선택해 주었고 우리는 졸업 후 곧바로 결혼의 방구에 작은 콘도를 마련하며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부부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는 아내와 전자제조 분야에서 성실히 일하는 나, 그리고 우리 삶의 빛과 같은 8살 쉘비와 6살 라이언까지 우리는 매 주말마다 근교로 캠핑을 떠나거나 뒤뜰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며 이웃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우리는 꿈에 그리던 저택으로 이사했고 매일 아침 서로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셰리를 제 삶의 중심이자 영혼의 동반자로 여겼고 그녀 역시 저를 완벽한 남편이라 부르며 신뢰를 보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셰리는 참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에 감동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퇴근 후 지친 저를 위해 그녀가 타주던 따뜻한 커피 한 잔, 제 생일마다 정성껏 써 내려간 손편지들,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가 느낀 배신감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일종의 공포였습니다.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사람의 얼굴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괴물의 가면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뒤에서 다른 사람과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견고해 보이던 신뢰의 성벽은 아주 사소하고 우연한 계기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중요한 스태프 회의를 진행하던 중 학교 양로실로부터 딸 쉘비가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업무 중인지 몇 번을 시도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학교로 향하며 저는 그저 아픈 아이를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쉘비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저는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별일 아니길. 빨리 집에 가서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수프를 먹이고 쉬게 해주고 싶다라고요. 하지만 집 앞 차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늘 주차하던 전용 공간에 낯선 은색 세단 한 대가 뻔뻔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차 바로 옆이었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는 분명 사무실에서 집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 왜 평일 대낮에 우리 집 차고에 정체불명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까요? 그것도 외부인의 눈을 피해 굳게 닫힌 차고 문 뒤에요. 아빠, 왜 안 들어가? 나 머리 아파.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쉘비의 간입한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이 끔찍한 의혹의 현장에 어린 딸을 끌어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손으로 운전대를 꽉 쥐며 평생 해본 적 없는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쉘비, 잠깐만. 지금 집안에 해충 방역 업체 사람들이 와서 독한 약을 뿌리고 있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지금 들어가면 몸이 더 아플 수도 있어. 아빠가 확인하고 올 테니까 차 안에서 잠깐만 기다려줄 수 있지. 아빠 금방 올게. 아이의 맑은 눈을 피하며 내뱉은 그 말은 제 가슴을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쉘비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다행히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공기 중에는 낯설고 이질적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신발장 옆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남성용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쉐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낯선 향수 냄새가 미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위쪽, 우리의 침실이 있는 2층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들. 그것은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제가 결코 들어서는 안 될 신음과 웃음소리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당장 2층으로 뛰어 올라가 그 가증스러운 면상들을 확인하고 소리를 지르며 집안의 모든 것을 때려 부수고 싶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길을 돌리게 한 것은 차 안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쉘비의 얼굴이었습니다. 여기서 폭발해버린다면 제 딸의 기억 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지옥 같은 장면이 남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파렴치한 현장을 덮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위해 조용히 물러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아니면 제가 너무나 나약했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고통을 참으며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쉘비를 다시 차에 태우고 어머니 댁으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수천 가지 생각으로 뒤엉켰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단순한 손님이었을까? 라는 신락 같은 희망과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냉혹한 확신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차고에 주차된 그 차의 위치, 굳게 닫힌 문, 그리고 2층에서 들려오던 그 역겨운 소리들은 제 희망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어머니께 쉘비를 맡기며 제 안색이 시체처럼 창백하다고 걱정하시는 말씀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서둘러 차를 돌렸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현장을 덮칠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척할 것인가. 아니, 저는 그 둘 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분노의 표출은 제가 입은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13년의 믿음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그들에게 어울리는 대가는 즉흥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 가장 정교하고 뼈아픈 방식의 사회적 파멸이어야 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조차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뱃속 밑바닥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올라와 부글부글 끓는 슬픔을 덮어버렸습니다. 쉐리, 당신이 내 위치를 다른 남자에게 내준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똑똑히 보여주지. 당신들이 우리 집을 더럽힌 만큼 나도 당신들의 인생을 철저히 망가뜨려 줄게. 저는 회사로 복귀하는 길에 친구인 댄 테일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보안 장비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자였고 무엇보다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의리 있는 친구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계획은 단순한 의심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셰리와 그녀의 연인이 저지른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정밀한 덫을 놓는 작업이었습니다. 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자비심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집 구석구석은 그들의 사랑방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고발할 증거 수집 장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절대 감정적으로 먼저 대응하지 마십시오. 증거가 없는 분노는 법정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가해자로 몰아넣을 수도 있죠. 제가 택한 이 방식이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배신자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어떻게 단 한 번의 소동 없이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저를 맞이했습니다. 노란 원피스를 입고 화사하게 웃으며 저녁을 준비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쉘비의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는 척하며 어머, 내가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둬서 몰랐어. 자기야 미안해라고 말하더군요. 그 가증스러운 입술이 제 뺨에 닿을 때 저는 속으로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일이 바빴나 보네라고 대답했죠. 그날 밤 셰리가 잠든 사이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내려와 댄이 건네준 소형 녹음기를 그녀의 차 시트 밑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 거실 스탠드 뒤, 주방 선반 구석, 그리고 우리의 침실 천장 몰딩 사이에 초소형 카메라들을 숨겼습니다. 댄이 준비해온 이 장비들은 동작 감지 기능이 있어 누군가 움직일 때만 작동하며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된 제 개인 하드드라이브로 전송되게 설정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척하며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모니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 제가 목격한 것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진실이었습니다. 셰리는 제가 출근하자마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야, 오늘 잭이 늦게 올 거야. 어서 와라고 말하며 콧노래를 부르더군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주변을 점검해 보세요. 완벽한 행복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지옥 같은 과정을 견디며 배운 한 가지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으면 평생 거짓된 낙원 속에서
바보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에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신다면 제가 다음 파트에서 공개할 그들의 역겨운 대화 내용과 제가 설계한 복수의 종지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댄이 준비해 오기로 한 장비들이 어떤 진실을 포착하게 될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더 제 심장을 난도질할지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사냥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커튼을 닫고 방 안의 침묵 속에 잠겨 있자니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증오하는 별개로 13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셰리는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미인은 아니었지만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묘한 매력을 가진 여자였죠. 157cm 정도의 아담한 키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부드러운 금발, 그리고 무엇보다 깊고 푸른 눈동자가 저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첫눈에 반했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제 모든 진심을 쏟아부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도 저를 선택해 주었고 우리는 졸업 후 곧바로 결혼의 방구에 작은 콘도를 마련하며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부부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는 아내와 전자 제조 분야에서 성실히 일하는 나, 그리고 우리 삶의 빛과 같은 8살 쉘비와 6살 라이언까지 우리는 매 주말마다 근교로 캠핑을 떠나거나 뒤뜰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며 이웃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우리는 꿈에 그리던 저택으로 이사했고 매일 아침 서로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셰리를 제 삶의 중심이자 영혼의 동반자로 여겼고 그녀 역시 저를 완벽한 남편이라 부르며 신뢰를 보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셰리는 참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에 감동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퇴근 후 지친 저를 위해 그녀가 타주던 따뜻한 커피 한 잔, 제 생일마다 정성껏 써 내려간 손편지들,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가 느낀 배신감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일종의 공포였습니다.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사람의 얼굴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괴물의 가면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뒤에서 다른 사람과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견고해 보이던 신뢰의 성벽은 아주 사소하고 우연한 계기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중요한 스태프 회의를 진행하던 중 학교 양로실로부터 딸 쉘비가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업무 중인지 몇 번을 시도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학교로 향하며 저는 그저 아픈 아이를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쉘비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저는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별일아니길. 빨리 집에 가서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수프를 먹이고 쉬게 해주고 싶다라고요. 하지만 집 앞 차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늘 주차하던 전용 공간에 낯선 은색 세단 한 대가 뻔뻔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차 바로 옆이었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는 분명 사무실에서 집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 왜 평일 대낮에 우리 집 차고에 정체불명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까요? 그것도 외부인의 눈을 피해 굳게 닫힌 차고 문 뒤에요. 아빠, 왜 안 들어가? 나 머리 아파.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쉘비의 가찬한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이 끔찍한 의혹의 현장에 어린 딸을 끌어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손으로 운전대를 꽉 쥐며 평생 해본 적 없는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쉘비, 잠깐만. 지금 집안의 해충 방역업체 사람들이 와서 독한 약을 뿌리고 있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지금 들어가면 몸이 더 아플 수도 있어. 아빠가 확인하고 올 테니까 차 안에서 잠깐만 기다려줄 수 있지. 아빠 금방 올게. 아이의 맑은 눈을 피하며 내뱉은 그 말은 제 가슴을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쉘비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다행히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공기 중에는 낯설고 이질적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신발장 옆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남성용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쉐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낯선 향수 냄새가 미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위쪽, 우리의 침실이 있는 2층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들. 그것은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제가 결코 들어서는 안 될 신음과 웃음소리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당장 2층으로 뛰어 올라가 그 가증스러운 면상들을 확인하고 소리를 지르며 집안의 모든 것을 때려 부수고 싶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길을 돌리게 한 것은 차 안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쉘비의 얼굴이었습니다. 여기서 폭발해버린다면 제 딸의 기억 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지옥 같은 장면이 남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파렴치한 현장을 덮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위해 조용히 물러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아니면 제가 너무나 나약했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고통을 참으며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쉘비를 다시 차에 태우고 어머니 댁으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수천 가지 생각으로 뒤엉켰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단순한 손님이었을까? 라는 신락 같은 희망과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냉혹한 확신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차고에 주차된 그 차의 위치, 굳게 닫힌 문, 그리고 2층에서 들려오던 그 역겨운 소리들은 제 희망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어머니께 쉘비를 맡기며 제 안색이 시체처럼 창백하다고 걱정하시는 말씀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서둘러 차를 돌렸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현장을 덮칠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척할 것인가? 아니, 저는 그 둘 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분노의 표출은 제가 입은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13년의 믿음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그들에게 어울리는 대가는 즉흥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 가장 정교하고 뼈아픈 방식의 사회적 파멸이어야 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조차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뱃속 밑바닥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올라와 부글부글 끓는 슬픔을 덮어버렸습니다. 쉐리, 당신이 내 위치를 다른 남자에게 내준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똑똑히 보여주지. 당신들이 우리 집을 더럽힌 만큼 나도 당신들의 인생을 철저히 망가뜨려 줄게. 저는 회사로 복귀하는 길에 친구인 댄 테일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보안 장비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자였고 무엇보다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의리 있는 친구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계획은 단순한 의심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쉐리와 그녀의 연인이 저지른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정밀한 덫을 놓는 작업이었습니다. 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자비심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집 구석구석은 그들의 사랑방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고발할 증거 수집 장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절대 감정적으로 먼저 대응하지 마십시오. 증거가 없는 분노는 법정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가해자로 몰아넣을 수도 있죠. 제가 택한 이 방식이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배신자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어떻게 단 한 번의 소동 없이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저를 맞이했습니다. 노란 원피스를 입고 화사하게 웃으며 저녁을 준비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쉘비의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는 척하며 어머, 내가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둬서 몰랐어. 자기야, 미안해라고 말하더군요. 그 가증스러운 입술이 제 뺨에 닿을 때 저는 속으로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일이 바빴나 보네라고 대답했죠. 그날 밤 셰리가 잠든 사이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내려와 댄이 건네준 소형 녹음기를 그녀의 차 시트 밑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 거실 스탠드 뒤, 주방 선반 구석, 그리고 우리의 침실 천장 몰딩 사이에 초소형 카메라들을 숨겼습니다. 댄이 준비해온 이 장비들은 동작 감지 기능이 있어 누군가 움직일 때만 작동하며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된 제 개인 하드드라이브로 전송되게 설정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척하며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모니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 제가 목격한 것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진실이었습니다. 셰리는 제가 출근하자마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야, 오늘 잭이 늦게 올 거야. 어서 와라고 말하며 콧노래를 부르더군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주변을 점검해 보세요. 완벽한 행복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지옥 같은 과정을 견디며 배운 한 가지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으면 평생 거짓된 낙원 속에서 바보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에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신다면 제가 다음 파트에서 공개할 그들의 역겨운 대화 내용과 제가 설계한 복수의 종지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댄이 준비해오기로 한 장비들이 어떤 진실을 포착하게 될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더 제 심장을 난도질할지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사냥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댄의 사무실에서 건네받은 최첨단 장비들을 하나씩 가방에 챙기며 이것이 우리 가족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정의를 세울 도구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댄은 저에게 장비 사용법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잭, 이건 일반적인 장비가 아니야. 적외선 촬영은 물론이고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잡아낼 수 있어. 네, 아내가 차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까지도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완벽한 연기를 통해 그들이 방심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셰리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직업을 이용해 외근이 잦았고 그 시간을 이용해 그렉 앨런과 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차량 GPS를 제 스마트폰과 연동시켰습니다. 이제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모텔이나 주차장에 멈추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파트너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면 이런 기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하겠지만 진실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든 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던 그 모습이 이제는 소름 끼치도록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조차 그렉 앨런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녀가 그렉과 다시 만나는 그 순간 저는 그녀가 평생 후회할 만한 선물을 준비할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셰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일찍 나가봐야 해. 당신도 오늘 바쁘지?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목에 팔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집 보러 오는 손님이 많아서 바쁠 것 같아.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자기야. 그 가증스러운 약속을 뒤로하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 차는 회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 근처 숲길에 차를 숨기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셰리는 제가 나가자마자 샤워를 하고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화려한 속옷을 꺼내 입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정성껏 화장을 하며 미소 짓는 그녀. 그 미소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어제 보았던 그 은색 세단이 다시 우리 집 차고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바로 그녀의 상사 그렉 앨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고 문이 닫히기도 전에 서로를 탐닉하며 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거실, 주방, 그리고 마침내 침실의 카메라들이 하나씩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역겨운 대화와 신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녹화 버튼을 눌러 저장했습니다. 그렉, 잭은 꿈에도 모를 거야. 그는 정말 멍청하다니까. 셰리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나는 멍청했지. 하지만 이제 그 멍청이가 어떤 괴물로 변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즉시 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야.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세상에 공개하느냐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혼 소송을 거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들을 사회적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이런 결말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준비한 대형 스크린과 그들이 집을 나서는 순간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먹어야 가장 맛있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그 차가운 요리를 그들에게 대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렉 앨런과 셰리는 자신들의 인생이 통째로 인터넷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눈치채게 될까요? 그 짜릿한 반전의 순간이 바로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회사의 대형 밴 안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자니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얼음이 깨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탁했고 노트북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공적인 빛은 제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셰리가 그렉 앨런과 함께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힌 지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내 안식처였던 그 집이 이제는 가장 추악한 범죄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가정이 단 몇 명의 파렴치한 인간들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이 순간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이요.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서로를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조차 없다는 듯 뻔뻔했습니다. 셰리는 제가 작년 생일에 큰맘 먹고 사준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제가 정성껏 골랐던 가구와 소품들을 배경으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주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시리얼을 먹고 제가 출근 전 아내와 따뜻한 커피를 마시던 그 신성한 식탁. 셰리는 그 식탁 위에 아주 자연스럽게 걸터앉아 그렉과 입을 맞췄습니다. 그 식탁이 그들의 비천한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저는 속이 뒤집히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이 식탁 정말 마음에 들어. 잭은 여기서 밥 먹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상상이나 할까? 셰리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제 귀를 더럽혔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다정하고 차분한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감에 도취된 약탈자 혹은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악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정성스럽게 요리한 저녁 식사를 그 식탁에서 먹을 때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으로 저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렉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저속한 농담을 던졌고 셰리는 자지러지듯 웃으며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행각은 거실 소파를 거쳐 마침내 2층 우리 침실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신혼 시절 꿈과 아이들의 탄생을 지켜보았던 그 소중한 침대. 셰리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가증스러운 가해자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저화질의 저속한 성인 영화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의 주인공이 내 아내라는 사실이 제 영혼을 갈갈이 난도질했습니다. 셰리는 그렉에게 저를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잭은 침대에서 정말 따분해. 당신처럼 나를 만족시켜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는 그냥 성실하기만 한 지루한 기계일 뿐이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녀를 위해 보냈던 그 수많은 밤과 헌신,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그녀의 기분을 맞추려 노력했던 모든 시간들이 이토록 저렴하게 평가받다니요. 그녀는 제 진심 어린 사랑을 당연한 권리로 알았고 제 깊은 배려와 인내를 무능함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렉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셰리에게 소름 끼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봐, 분위기 전환 겸 저쪽 방으로 가보는 건 어때? 당신 딸 방 침대도 꽤 푹신해 보이던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신성한 보물, 내 아이들의 순수한 공간까지 더럽히려는 그 발언에 제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다행히 셰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 그건 안 돼. 애들 방은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그건 내 마지막 선이야. 마지막 선이라니요. 남편의 침실과 주방을 유린하면서 아이들의 방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도덕성이라는 사실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좋은 엄마라는 가면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만적인 태도가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사랑이라는 이름의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내자 그 자리에는 차갑고 예리한 그리고 아주 침착한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핸드폰을 꺼내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보안 전문가인 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녹화됐어. 이제 집행을 시작할 시간이야. 저는 벤에서 내려 조용히 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셰리와 그렉이 위층에서 파렴치한 행각을 벌이는 동안 저는 지난 이틀간 준비한 비장의 무기들을 꺼냈습니다. 바로 대형 사진들과 광고판들이었습니다. 댄의 도움으로 인화한 17x 14인치의 거대한 사진들 속에는 방금 제가 화면으로 목격한 그들의 추악한 모습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5시가 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먼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았습니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의 방이었던 그곳에서 매트리스를 끌어내렸습니다. 퀸 사이즈의 묵직한 매트리스를 계단 아래로 복도를 지나 현관문 밖 길가 BS 안에 위로 내던졌습니다. 이어 침대 프레임과 시트, 베개까지 모두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제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팔에는 평소보다 몇 배는 강한 힘이 솟구쳤습니다. 다음은 주방 식탁이었습니다. 그들이 조금 전까지 몸을 섞었던 그 더러워진 나무 식탁을
번쩍 들어 밖으로 옮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에 깔려있던 대형 카페트까지 돌돌 말아 마당으로 내놨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55분. 불과 10분 뒤면 쉐리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저는 준비한 대형 광고판들을 가구들 사이에 배치했습니다. 가장 큰 광고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가구들은 모두 무료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여기에는 불륜의 악취와 깨진 서약의 오명이 묻어 있습니다. 또 다른 광고판에는 그렉 앨런의 이름과 직함, 그리고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사진들은 각 가구 위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들이 주방에서 벌인 짓을 담은 사진을, 매트리스 위에는 침실에서의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처형이자 진실을 외면한 자들에게 내리는 엄중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13년의 세월을 배신당하고도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이 모든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한 그렉 앨런의 아내에게 보낼 두툼한 봉투를 이미 우체국에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불륜 현장이 담긴 수십 장의 사진과 함께 진심 어린 위로의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그렉 앨런, 당신도 이제 당신이 파괴한 가정이 어떤 무게를 가졌었는지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커리어, 당신의 명성, 당신의 가정까지 모든 것이 오늘부로 끝장날 것입니다. 오후 5시 정각, 멀리서 쉐리의 흰색 SUV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집 앞에 모여든 이웃들과 길가에 쌓인 가구들을 본 그녀는 속도를 늦추며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마당에 놓인 매트리스와 그 위에 대형 사진들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창백해졌습니다. 오마이갓, 안 돼. 그녀의 절망적인 비명이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커튼을 살짝 걷고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충돌했습니다. 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에는 단 한 줌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장 믿었던 사람에 의한 배신은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기만 속에 살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대면하십시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에피소드, 즉, 이 사건 이후 벌어진 법정 공방과 그렉 앨런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되찾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이런 징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증거를 수집하세요. 저처럼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쉐리는 이제 직장에서도 쫓겨날 것입니다. 그렉 앨런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쌓아온 추악한 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비록 상처는 깊지만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앞마당의 가구들이 하나둘씩 트럭에 실려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도 조금씩 깎여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 5시에 그 소란스러웠던 폭로전이 끝난 후 우리 동네는 다시 정적에 잠겼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어버린 과거의 잔해 위에 내려앉은 차가운 재와 같았습니다. 그날 밤 셰리는 집 근처 모텔을 전전하며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 기회를 줘.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라는 가식적인 애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그렉 앨런의 품에서 저를 비웃던 여자가 내뱉는 참회는 제게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녀를 완벽하게 지워버렸으니까요. 배신의 대가는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물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보낸 사진과 편지를 받은 그렉 앨런의 아내는 망설임 없이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렉이 파트너로 있던 부동산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내 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그렉과 셰리는 그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불륜 스캔들로 얼룩진 중개인과 파트너를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렉은 하루아침에 직장과 명성, 그리고 가족을 모두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그렉 앨런의 추락은 처참했습니다. 그는 업계에서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든 동료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덕성 조항의 무서움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도 무겁다는 것을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경력 단절은 물론이고 업계 전체에서 깊이 인물 1순위가 되어 그 어떤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확보한 결정적인 영상들과 녹취록들은 셰리를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의 치부가 담긴 영상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고 결국 제가 제시한 공동 양육권과 재산 분할 조건에 순순히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사랑해서 그랬던 거야 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차가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를 다른 남자로 채우는 게 당신의 사랑 방식이라면 나는 그 사랑이 필요 없어.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학교 근처에 아담하고 깨끗한 새 콘도로 이사했습니다. 거실에는 더 이상 외도의 흔적이 묻은 낡은 카페트도 배신의 냄새가 나는 식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정갈합니다. 주말이면 쉘비, 라이언과 함께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소박한 행복을 누립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부모의 결별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아빠와 보내는 평온한 일상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셰리는 작은 요양시설의 접수원으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화려했던 부동산 중개인의 삶은 이제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녀 곁에는 그토록 갈구하던 그렉 앨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렉 역시 이혼 후 위자료와 양육비로 빈털터리가 되어 도시 외곽을 떠돌고 있다고 하더군요. 반면 그렉의 전 부인은 친절한 경찰관을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는 반가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오늘 아침 새 집 베란다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년 전 그날 앞마당에 가구를 내던지던 제 모습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짐승 같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온합니다. 거짓된 낙원 속에서 바보처럼 사느니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홀로 서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폐허가 된 과거의 탄재를 털어내고 진정한 자아를 찾았습니다.
제 이름 잭 마이어로서의 삶, 그리고 아이들에게 당당한 아버지로서의 삶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지만 그 믿음을 배신당했을 때 자신을 파괴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배신자들에게 가장 완벽한 복수는 그들을 증오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내 삶을 재건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먹어야 가장 맛있는 법이라지만 저는 그 복수의 과정을 통해 제 스스로를 구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 말 못할 배신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십시오. 진실은 아프지만 결국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주변을 점검해 보세요.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차갑게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철저한 준비만이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처럼 저 잭 마이어는 이제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 처절한 생존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배신보다 강하며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니 자유의 향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보려 합니다. 저와 아이들의 앞날에 펼쳐질 눈부신 미래를 향해서 말이죠.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항상 진실하고 당당한 삶을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